평화로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주식 앱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숫자가 당신의 모든 상식을 파괴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자존심인 삼성전자 옆에 찍힌 숫자가 마이너스 29.94%라는 충격적인 폭락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국가적 재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가격인 11만 1, 600원은 그 어떤 악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수치였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앱을 껐다 켰습니다. 실제로 2월 6일 아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장이 열리기도 전인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하한가 근처까지 밀려 내려가는 이 믿기 힘든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안식처이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삼성전자가 단 몇 분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키며 시장에 거대한 충격과 비명을 몰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부터 계좌의 돈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다는 절망 섞인 절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잠시 변한 해프닝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실제로 매도 주문을 넣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가격에 체결되는 행운 혹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기이한 현상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우량주들에서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아, 그리고 한화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굴지의 대형 기업들이 같은 시각에 발작을 일으키며 시장 전체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위험한 신호인지에 대해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나리오 경제학에서는 이 초유의 사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현상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갑작스러운 플래시 크래시 상황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2월 6일 오전 8시 40분으로 돌아가 보면 정규장이 열리기 전 투자자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프리마켓 시간대에 삼성전자의 호가창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보통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이 시간대에 갑자기 전날 종가 대비 30%에 육박하는 급락세가 나타나며 시가총액 수백조 원의 거함이 아무런 뉴스도 없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를 발동시켜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지만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가격을 목격한 투자자들의 심장은 멈출 듯한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가격은 다행히 오전 10시 52분쯤 15만 5천 원 선까지 회복하며 안정을 되찾았으나 그 과정에서 놀라서 주식을 던진 이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운 좋게 잡은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아와 한화 같은 종목들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사실이며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 배관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이 소름 끼치는 아침의 발작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프리마켓이라는 공간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을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비유하여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장이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넓은 대로변이라면 프리마켓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물줄기가 휘청거리는 작은 세수대야와 같은 취약한 환경입니다. 삼성전자의 11만 1, 600원 사태는 누군가 낮은 가격에 던진 매도 주문을 받아줄 매수세가 텅 빈 골목길 같았던 프리마켓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정규장이라면 15만 원대에서 촘촘하게 대기하던 매수 물량들이 프리마켓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문은 체결될 때까지 바닥을 향해 내려가다가 누군가 혹시나 하고 걸어둔 11만 1, 6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격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1등, 주식이 뉴스 하나 없이 시스템의 빈틈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인 변동성 완화 장치, 즉 VI는
주가가 급변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 안전벨트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프리마켓의 VI 기준이 정규장보다 훨씬 느슨하고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채워지기도 전에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차가 절벽 밑으로 완전히 굴러 떨어진 뒤에야 뒤늦게 브레이크가 걸린 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프리마켓 거래를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며 시스템의 구멍 사이로 소중한 자산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동해 봅시다.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는 원인은 바로 알고리즘의 반란과 이른바 팻핑거 시나리오입니다. 팻핑거란 손가락이 굵어 자판을 잘못 눌렀다는 뜻으로 가격이나 주문 수량을 입력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인간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며 이런 실수가 잦았지만 오늘날 삼성전자를 다루는 프로들이 과연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HFT, 즉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이며 현재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처리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0.001초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며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아주 미세한 수익 기회를 포착해 거래합니다. 문제는 이 똑똑한 알고리즘들이 가끔 광기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에 전례 없는 디지털 혼돈을 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A 알고리즘이 가격을 낮추면 이를 본 B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매물을 던지며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C, D, E 알고리즘들이 줄줄이 투매에 동참하며 서로의 꼬리를 무는 이 현상을 우리는 알고리즘 연쇄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삼성전자가 11만 원까지 빠지는 상황을 보고 멈췄겠지만 차가운 실리콘 알고리즘은 오직 입력된 로직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움직입니다. 알고리즘에게는 가치 판단이나 공포라는 감정이 없으며 오직 데이터의 변화에 대응해 미리 설정된 매도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팔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이 판다는 이 단순한 논리가 유동성 가뭄 지역인 프리마켓을 만나 수조원을 날렸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주문 실수나 프로그램의 작은 오류가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결합하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낸 전형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장의 냉혹한 속성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폭락의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손절 버튼을 눌렀거나 담보대출의 반대 매매가 나간 투자자들에게 그 아침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시장의 취약점을 정밀하게 테스트해 본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 유동성 가뭄의 전조 증상에 대해 심층 분석할 차례이며 이 사태 이면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우려하는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가 대표급 종목들이 동시에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변전소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으며 전문가들은 여기서 유동성 가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동성이란 시장의 피와 같아서 돈이 충분히 돌아야 대량 매도와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해도 가격의 변동을 흡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 증시의 충격 흡수 장치가 완전히 망가졌으며 시장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재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라는 사탕을 기다리면서도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현금을 확보하며 눈치 싸움을 시작했고 시장의 하단 지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진 상태입니다. 과거의 증시가 튼튼한 콘크리트 바닥 위였다면 지금 우리 증시의 바닥은 누군가 세게 발을 구르면 순식간에 금이 가는 얇은 유리판과 같습니다. 이번 프리마켓 사태는 그 유리판의 두께가 현재 얼마나 위험할 정도로 얇아졌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시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스켓 매매라는 고유 명사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러 종목이 동시에 급락했다는 것은 특정 종목의 실수가 아님을 뜻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덩어리 자금이 한꺼번에 던져졌거나 그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것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거대 자본이 운용하는 시스템의 결함이며 앞으로 정규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방 회복되었으니 하한가에 잡은 사람들은 로또를 맞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언제든 1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각인되면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장의 장기적인 악재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대형 주조차 불안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석함이 누군가의 발길질에 흩어졌다가 다시 주워 담았다고 해서 그 보석함이 예전처럼 안전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사고 분석을 넘어 내 자산은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분석을 넘어 결정권자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의 구멍 때문에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핀을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옆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시나리오를 하나씩 여러분의 계좌에 투영하며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시장과 주문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독배를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습관에서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주식 초보자일수록 혹은 마음이 급해 지금 당장 사고 팔고 싶다는 감정이 앞설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시장과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편리한 도구일지 모르나 이번 삼성전자 사태 같은 플래시 크래시 상황에서 시장과 주문은 내 계좌를 스스로 폭파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어두운 골목길 같은 프리마켓에서 공포에 질려 시장과 매도를 던졌을 때 밑바닥에 터무니없는 가격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가는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달라는 명령이기에 여러분의 주식은 11만 1, 6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즉시 체결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결정권자들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간대일수록 반드시 지정과 주문을 활용하여 가격의 하한선을 스스로 통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장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는 거래량이 부족하여 가격 왜곡이 심하므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급해도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기계의 폭주에 맞서 인간이 세울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즉시 증권사 앱을 열어 여러분의 미수 및 신용 설정 등 레버리지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을 높여주는 레버리지는 기습적인 폭락 상황에서는 양날의 검이 아니라 내 목을 직접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하게 됩니다. 주가가 하한가 근처까지 밀렸을 때 신용담보 비율이 아슬아슬했다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스템은 냉혹하게 반대 매매를 준비합니다. 시스템은 그것이 전산 오류인지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담보 부족 판정을 내려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담보 비율을 넉넉하게 유지하거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 시스템에 강제 처분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자동 감시 주문의 고도화인데 단순히 가격만 설정하는 스탑로스 기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찍고 1초 만에 튕겨 올라왔을 때 단순 스탑로스를 걸어둔 계좌들은 그 짧은 찰나에 모두 털려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계좌만 텅 비어있는 황당한 상황을 피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가격이 머물 때 작동하는 세부 조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폭락 앞에서 기계적 주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매뉴얼을 갖추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약을 결정권자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대 자본의 시장 시스템은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번 사태는 특정 종목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배관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돈의 시장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증권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설계해둔 냉정한 대응 시나리오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증권사 앱의 환경 설정을 재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시스템의 빈틈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앱을 켜서 자동 주문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보 부족 알림 설정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11만 1, 600원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혹시 모를 급락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실제로 공포가 시장을 덮친 후에 대책을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결국 고도의 심리 게임이지만 그 심리를 지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철저한 시나리오에서 나옵니다. 거인조차 비틀거릴 수 있는 냉혹한 시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휩쓸려 나가고 오직 대비된 자만이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1만 1, 600원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비현실적인 공포였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스템이 준 일생일대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자신만의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날 아침은 비명이 아닌 환호의 순간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시나리오 경제학의 분석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결정권자 여러분이 직접 겪었던 프리마켓의 아찔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쇼크 이후 외국인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포착하여 또 다른 생존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결국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의 깊이만큼 안전해질 것이며 시나리오 경제학은 그 여정에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 방어를 위해 항상 앞서가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만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하며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